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지난 4.13 총선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속속 배정되면서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진영의 파워피플에서는 새로이 구성된 20대 국회의원을 모시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300명의 의원 중 지난 25년간 국토부에서 국토의 전문가로 활약했던 경기도 이천을 대표하는 새누리당의 새누리 정치인이 오늘 저희의 파워피플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송석준 의원님. 먼저 법률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이천시 지역구 출신 20대 국회의원 송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이 정계에 입문하시게 된 우리 송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벌써 지난 4월 달 총선 이후에 4개월이라는 이제 시간이 예. 흘렀는데요. 예. 정말 그동안 굉장히 바쁜 시간을 또 인생에서 또 다른 의미의 황금기를 또 보내고 계신 게 아니실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아무래도 제가 이제 초선이다 보니까요. 네. 새롭게 이제 의정활동 배우면서 또 여러 가지 계획했던 거 열심히 또 이렇게 뛰고, 특히 그 이제 고향 이천이 이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아직도 선거가 계속 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또 우리 의정활동 이모저모에 굉장히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선거 같은, 또 선거보다 어찌 보면 이제 정말 당선됐기 때문에 더욱더 초심에 대한 예. 이 경각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벌써 그 상임위원이 배정이 끝나고 해서 본격적인 입법 활동이 시작되셨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사임위에 배속이 되셔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예, 현재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 배속이 돼 네, 갔고요. 보건복지위원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네. 보건, 건강,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네. 제도, 예산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서 네. 우리 국가 예산에 좀 합리적인 또 배분 제대로 또 이렇게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또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실은 둘 다 보건이라 요새 이제 보건복지하면 이제 가장 우리나라의 큰 화두가 복지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고, 또 예산,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돈의 계획을 짜고 또 그 돈이 제대로 잘 쓰였는지를 결산하는 특별위원회, 말 그대로 특별할 수밖에 없는 두 실세위원회 지금 초선 의원으로서의 배속이 되셨기 때문에 더욱 어깨도 무겁고 그리고 정말 포부도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민적 현안, 또 보건복지 문제, 네. 그리고 또 우리 한정된 재원, 요즘 이제 우리 국민들 세금을 갖고 어떻게 제대로 쓸 건지, 그리고 또 제대로 썼는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부터 우리 20대 초선 의원으로서의 이제 정계에 입문을 하신 우리 송석준 의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허심탄회한 우리 송 의원님에 대한 이모저모를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진영의 파워피플 첫 번째 코너가 바로 내 인생의 키워드인데요. 제가 오늘 모신 우리 송 의원님의 인생의 키워드가 뭘까라고 한번 먼저 살짝 봤는데요. 집념이라는 인생의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내 인생의 키워드를 집념이라는 것으로 잡아주신 걸 보고, 아, 이분은
만약에 혹시 이번에 전개에 입문하는 이 본인의 희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간 이루어내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인생의 키워드를 집념으로 잡으신 우리 송 의원님, 어떻게 해서 이 단어가 내 인생의 키워드까지 됐을까요? 예, 저는 조금 이제 좀 남다른 성장 과정을 좀 겪었고요. 네. 나름대로 또 공직에서도 좀 남다른 경험이 좀 많았던 것 네. 같습니다. 실제로 의원님 예. 되시기 전까지는 공직에 25년 동안 몸담으셨죠? 예, 네. 예. 제가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버님을 여의는 그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그때 이제 뭐 차남이지만 형님이 네. 서울서 공장을 다니고 있어서 제가 이제 소년가장 역할도 하면서 네. 나름대로 그때 이제 어떤 강한 저 나름들의 이제 뜻 그런 입지를 제가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농사를 직접 지으셨어요? 그럼요. 예, 네. 소년가장이 됐기 때문에 네네. 그러다가 이제 형님이 이제 제가 어렵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이제 미래를 접고 네. 고향으로 내려와서 저를 서울로 전학을 시켜주는 그게 이제 네. 고등학교 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면 오히려 예. 형님이 서울에 예, 계시다가 이제 이제 형님께서 내려와서 고향을 지키시고 지키고 제가 또 대신- 농사를 지으시면서 예. 차남 즉 동생을 오늘 위해서 이제 서울로, 그렇게 예, 전학을- 밀어주셨군요. 전학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다 보니까 네네. 상당히 적응하는데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교과목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네. 여러 가지 뭐 친구들도 또 선생님들도 낯선 분들이라 예, 굉장히 힘든 시절을 겪었는데 네. 그때 나름대로 신념을 갖고 네. 예, 그 어릴 때 그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 예술 때 그 극복했던 그런 식으로 또 나름대로 어려운 이겨낸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셨나요? 혹시 그럼 또 집에서? 그럼요. 시골에서 이제 벼농사, 예, 밭농사, 네. 시골 농촌 마을이기 때문에 예. 예, 제가 살짝 봤는데 64년생이세요. 그렇죠? 예. 64년생. 그때 당시는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지금과 같은 이런 경제 발전된 그럼요. 상황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그럼요. 굉장히 사실 낙후된 1차 농업 국가였었을 때 그때셨겠네요. 그럼 정말- 농기계가 없었습니다. 농기계 없이 예, 그 농사를 당시 지으시는 제가 세대. 77년도 네. 당시만 해도 네. 요즘 뭐 경운기, 컴바인 이런 거는 정말 거의 뭐 구경하기 어렵던 거였고요. 뭐 리어카나 지게 주로 이렇게 몸으로 많이 대부분 이제 이고 나르고 그랬죠. 사실 그 집념이라는 단어를 지금 제가 우리 송 의원님께서 64년생이신데 제대로 된 농기계도 없을 때 리어카나 지게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었던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걸 보니까 오히려 그 집념이라는 단어는 또 송 의원님만의 인생의 키워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때 당시에 맞습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예. 그런 인생의 키워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게 살짝 생각합니다. 듭니다. 예. 네, 정말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학창 시절의 나름의 힘든 점. 근데 어찌 보면 그 학창 시절의 힘든 점은 그 이후에 헤쳐나오셔야 했었던 또 많은 인생의 역정에 비하면 어찌 보면은 어떤 워밍업의 시기가 아니었을까 예, 하는 그런 생각도 예. 드는데요. 그 예. 집념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럼 이 자리에 계신 것이라고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어찌 보면 참 힘들었었던 삶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의 내적인 동력은 내 삶에 있어서의 집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우리 송 의원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럼 지금 2016년 이러한 국회의원으로서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오르게 되셨는지 그러려면 과거를 한 번 더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금부터 그때 그 시절의 코너를 통해서 우리 송 의원님의 예전의 이야기 그리고 정말 학창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의 경제적인 전문가로서 있었던 그때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청해 듣겠습니다. 자, 제가 의원님의 홈페이지를 조금 둘러봤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어린 시절 의원님의 별명이 또잡토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이 또잡토, 아무리 제가 머리를 굴려봐도 이 단어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이 또잡토가 뭔가요? 아, 예. 제가 그 시골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왔는데 네네. 저 서울의 그 반에 이렇게 처음 친구들 얼굴을 이렇게 딱 인사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한결같이 저보고 또 잡토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잡토. 저도 몰랐죠. 이게 네네. 무슨 말인지.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전학 오기 전에 그 반에 네. 가장 이렇게 검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별명이 아잡토였어요. 아잡토. 네. 네네.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토인.
아, 네, 아잡토가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있었는데 토인이 아잡토군요. 있었는데 제가 가니까 그 친구보다 제가 더 까맸거든요. 네. 그러더니 저를 보고 보자마자 또 잡아온 토이다 이런 의미로 또 잡토 이렇게 친 거죠. 아, 또 그래서 잡아온 토이니까 한번 두 번 잡혀온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이미 잡아온 토인이었고 네네. 제가 이제 또 오니까 이제 두 번째 토인이라 이거죠. 또 네. 잡았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예전에는 왜 흔히 말해서 이제 서울 즉 대도시에서의 예. 사람들 하면 얼굴이 좀 하얗고 뭐 예. 손도 깨끗하고 예. 근데 이제 반면에 시골에서 온 친구들은 대부분 다 햇빛에 그을려 그럼요. 있었죠. 농사를 짓고 네. 걸어다니고 며칠이 그 많이 되니까. 또잡토라는 그 예. 별명 참 마음에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예, 굉장히 진짜. 서민이고 예. 푸근한 느낌이 주는 그런 아주 좋은 별명 같습니다.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니까 다들 얼굴이 이렇게 검해졌냐고 그래서 제가 또 잡토가 다시 됐다고 이렇게 다시 또잡토로? 많이 네. 얘기 나눴습니다. 정말 그 별명처럼 우리 의원님의 어린 시절의 생활은 어떠셨을지 정말 햇빛에 그을려서 또잡토라는 별명이 무색할 만큼 예. 그랬던 어떤 시절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예. 저는 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좀 약간 그 야성적인 그런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때 또 초등학교 지나가기 전에도 주로 들로 산으로 많이 쏘다니면서 네. 자연하고 더불어서 또 자연에서 채취하고 네. 또 잡아서 또 이렇게 또 먹기도 하면서 시골 자연을 지는 혜택 그런 시절을 있지요? 많이 보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와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또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네. 제가 또 이제 어머님 모시고 주간이 돼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또 더욱더 그런 농사를 통해서 네. 그런 이런 야외 생활을 많이 했던 기억이 많이 그럼 이제 납니다. 웬만한 예. 농사 어떻게 지는 거는 대충 다 알고 계시겠어요? 아유 대충이 아니라 뭐 저는 아주 거의 프로수준이죠. 아, 그 뭐 이제 언제 네. 어디에 무엇을 심고 언제 수확을 하고 어떻게 그걸 갖고 가는지 그야말로 그냥 선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어찌 보면 네. 아버님이 일찍 여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말 그대로 가장이라는 것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생계 수단인 농사를 지어야 했었으니까 예. 단순히 부모님을 돕는 정도의 수준과는 돕는 차원이 수준이 아니죠. 다른 그럼요. 그런 역할을 정말 농사를 제대로 한번 지어 보셨겠군요. 예, 의사결정을 직접 했죠. 네. 저 아파트는 언제 뭘 심을까요? 저걸 언제 또 수확을 할까요? 네네. 일꾼 얻으러 제가 또 많이 이렇게 이웃집 아저씨들 우리 일해달라고 또 쫓아다니기도 하고. 네. 예. 지금 그러면 그렇게 이제 나름 어렸을 때 아잡토, 또잡토라는 네. 별명이 무색할 만큼 정말 햇빛에 그을린 생활을 하셨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형님의 희생으로 그럼 또 네. 이제 다시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지금 이제 학교를 다니시게 되면서 예. 공무원으로서의 예. 어찌 보면 이제 특별히 또 한 분야 예. 그 국토 전문가로서의 그 예. 공무원의 영역으로 한 25년 동안을 제가 예.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미국에 유학도 다녀오셨고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측 보행. 예. 근데 한때 제가 학교 다녔을 때만 해도 사람은 왼쪽으로, 차는 그럼, 오른쪽으로 맞습니다. 그런 표어가 있을 정도로 사람이 왼쪽으로 다니라는 것으로 저는 배웠거든요. 그럼요. 좌측 통행이라고 지도를 열고 그렇죠. 표 이것도 이렇게 네네. 꼬리표도 달고 다녔고. 맞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우측 보행이라는 것으로 다 예. 바뀌었고 이제는 예. 우측 보행이 당연한 것으로 또한 받아들여져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우측 보행이라는 제도를 처음 실시하신 예. 분이 바로 송우현님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동안에 있는 기존의 좌측 보행이 아닌 우측 보행을 시도하게 되셨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저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고요. 네. 사실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걸 이뤄냈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우측 보행을 도입하게 되는 이유는요. 네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원래 우측 보행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통, 네. 우리 한국 분들의 그 보행 문화도 우측 보행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일제 때, 네네. 일제 때 그 일본 조선 총독부 칙령에 의해서 네네. 좌측 보행을 일종의 그 문화 통치 차원에서 그게 도입이 된 거죠. 네네. 근데 그게 우리는 부지불식 중에 오랜 습관이 되다 보니까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지만 네. 외국에 가서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외국 분들은 다 우측 보행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유학 시절에도 가서 보면은 문화 충돌을 많이 겪었거든요. 네네. 예, 우리가 가다가 서로 그분들하고 우측 보행하고 저 좌측 보행하다 보니까 충돌도 오고 또 외국에서 또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관광객들이 네. 한국 분들 좌측 보행하다가 또 사실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본래의 네. 우리의 문화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사실은 많이 애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습성이 돼 있었고
여러 가지 또 표지판인 같은 것도 좌측 보행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 그거를 우측 보행으로 돌린다는 게 명분은 좋았지만 참 많은 또 저항과 반대가 있었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측 보행을 그 교통 전문가께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제가 네. 청와대 근무할 때 네네. 민원제도 비서관실에 있을 때 제안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충분히 타당성은 있었지만 뭐 경찰청이나 또 우리 이제 관련 부처인 우리 국토건설 당시 교통부만 해도 네. 처음엔 반대를 했습니다. 또 교육부도 그렇고 왜냐하면 많은 새로운 바꾸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 실제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고 또 오히려 길게 보면 더 편익이 많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말 7차례에 걸친 관계 부처 네. 조정회의를 정말 여러 차례 해서 깊은 토론을 거치면서 이제 합의를 유도해냈고요. 네. 그래서 마침 또 거기에는 또 당시에 김영순 송파구청장님이 또 시범 사업도 또 해줬고, 네네. 예,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그걸 집중 조명을 해서 국민들한테 공감대도 형성해줬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그 시행 방안에 관한 이제 그런 깊이 있는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게 이제 다음 정부에 특히 강만수 국가경쟁력 강화 위원장님이 그거를 이제 바로 채택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예. 서로 여러분들의 같이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어떤 뭔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또 그것이 시행이라는 옥동자까지 예. 이제 찬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많은 분들의 서로의 역할 분담 또는 협조가 있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은 특히나 이 우측 보행 이것은 정말 뭐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좌측 보행이 이미 거의 한 100여 년 정도 쭉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또 이게 사실 뭔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게 좌측이든 우측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런 나름의 심정적인 예. 뭐 어떤 뒷손이 후손이를 밀렸거나 뭐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많은 분들의 이 협조와 예. 또 관심을 이끌어내서 관철시킨 그 자체가 제가 볼 땐 예. 참 이것 또한 집념과 뚝심이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근데 그렇게 해서 25년 동안 국토에 관련된 전문가로서의 공무원으로서의 쭉 나아갈 입지와 또 방향을 잡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20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정계에 입문하실 그런 의지 또는 결심을 하게 되셨을지도 또한 궁금해지는데요. 예. 일단은 뭐 저로서는 25년간의 중앙부처 네. 이제 공직자로서 사실은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도 해보고 네네. 또 대형 프로젝트 신도시 건설이라든가 네. 또 새만금 뭐 프로젝트 또 시아오 주변 지역 개발 이런 여러 가지를 해보고 네. 또 국가 예산 편성도 많이 해봤지만 네. 여러 가지 또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궁극적으로 면에서요?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결국 번번이 어떤 여러 가지 또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좌절되고 대표적인 게 법이 이제 필요하거나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럼요. 그 부분에 궁극적으로 대한 나름의 불합리한 네, 제도 장벽을 예를 들면 느끼셨군요. 과도한 수도권 규제 네. 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이런 지방 논리에 의해서 번번이 국회에서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되던 그런 어떤 제도 개선안도 번번이 좌절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꼭 필요한 곳에 정말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이 돼야 되는데 네네.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좀 다소 방만하게 예산이 배정되고 네. 이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을 많이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국민들의 정말 그 귀한 세금이 쓰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아직도 좀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들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네. 해소해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국회로 제가 이제 진출하기로 마음 먹었던 거죠. 예. 네, 지금까지는 우리 송 의원님이 의원이 되기 전에
인생 이야기, 또 어떻게 해서 정계에 입문하시게 되는 그 결심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송 의원님은 의원님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정말 지금까지의 생활, 생각과는 또 다른 새로운 국회의원으로서의 포부, 이런 것들을 정계에 입문하신 이후에 이슈 앤 토크라는 코너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번 총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어찌 보면 누구도 예상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총선을 최초로 치러보시면서 정치인으로서 이제 우리 송 의원님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요? 예. 그동안에 저는 세상 살면서 어릴 때는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하면서는 조직 관리를 잘하면 된다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이렇게 정치인의 길에 들어서 와 보니까 네. 정말 국민, 시민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또 무섭고 또 이렇게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네. 정말 모든 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하늘을 섬기듯이 정말 그 헤아리고 또 그분들을 또 받들고 그런 자세로 뭔가 정말 시대에 정말 정신에 반하지 않는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말 이 시민들, 국민들은 현명하고 정말 단호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한 지역뿐 아니라 전체 총선의 결과라는 걸 보면은 네. 아,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어떤 네. 민의의 대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저도 하나의 유권자 불과하지만 참 깜짝 놀라고 존경스러울 때가 많습니다만, 예. 특히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또 선택을 받게 되신 그 분들은 훨씬 그런 느낌이 더 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 민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4년 내내 또 유지하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서의 의원이시지요. 새누리당에서 민생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민생특위위원, 글쎄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생특위에서는 이제 국민적인 현안, 또 네. 관심사, 네. 특히 그 최근에 어떤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는 네, 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현장도 돌아보고 네. 또 이해관계자들 또 만나서 그 어떤 사안의 네. 그 본질이 뭔지 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뭔지 네. 그런 논의도 하고 그래서 정부 관계자나 전문가들도 같이 또 불러서 네. 그런 대안 대책도 모색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그동안은 그럼 예. 어떤 실제적인 활동하신 게 있으신가요? 예, 민생특위위원으로서. 그동안에 이제 특히 지난 선마을 네. 성폭행 사건, 그 선생님 예. 그 사건, 네,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서 네. 그 관계자의 얘기도 듣고 네. 또 관련 기관의 또 대책도 또 한번 점검하고 네. 또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또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고요. 네네. 또 최근에 무슨 또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 네, 상당히 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도 여러 차례 네. 예, 그런 이해관계자들 얘기도 듣고 정부 관계자의 또 대책도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네. 노력도 있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이슈를 계속 우리는 찾아서 현장과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해결해 어찌 보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 또 국민들의 어떤 관심사의 최접점에서 활동하고 예. 계시는 예. 국회 활동이다라고 예. 생각하면 될까요? 민생특위위원이라는 그렇습니다. 이 지위와 역할을요.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송 의원님은 정계 입문하시기 전까지 25년간 국토맨, 즉 국토 전문가로서 활약을 해오셨단 말이지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지금 현재 물론 배정된 상임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지만 사실상 원래 어찌 보면은 마음의 고향 또는 네. 뭐 어떤 친정이라 할 수 있는 국토 쪽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 또는 그동안의 계획들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쪽으로 가지고 계신 어떤 포부나 정치인으로서의 계획도 있으실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이제 25년간의 국토교통부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그동안에 좀 아쉬웠던 국토교통 분야의 어떤 과제들을 하나하나 좀 해결하는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우리 국토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이렇게 또 해소해서 제대로 이제 국토가 원활하게 개발 또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꼭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또 이렇게 보존을 해서 네. 정말 후대들하고 다 자연이 생태가 함께
잘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어우러지는 그런 어떤 국토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양한 우리 국가 기반 시설, 그 SOC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곳에는 적시에 정말 제대로 된 시설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의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요새 한창 국토의 가장 핫 이슈가 어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예. 또 사실 어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종시라는 새로운 행정 도시가 새로 생긴 거기도 하고요. 예. 예전부터 물론 이제 지방과의 도시, 이 지방과 서울 수도권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예.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항상 그렇게 왔지만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도권이 또 역차별을 예. 받아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예. 어찌 보면 우리가 부정하던 긍정하던 사실은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는 수도권 지역에 몰려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럴 때 있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수도권에 있어서의 지방 도시와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부분은 또 어떤 식으로의 어떤 해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에 이제 수도권 규제가 도입된 게 이제 80년 초반에 도입됐기 때문에 네, 예, 수도권 이제 규제가 됐군요 그때는. 30여 년의 이런 세월을 거치면서 네, 그동안에 이제 항상 국가의 특히 국토 정책의 기본은 역시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네, 그거는 그렇죠. 과거에도 변함없고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돼야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다만 그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제도 또 예산 배분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작동이 실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을 규제를 해서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곳으로 갖도록 해야 되는데 네, 네. 실제 지방에 가지도 않으면서 그런 수도권에 와야 될 이런 투자와 기업들, 시설들이 모둠으로 해서 국민 경제에 오히려 좀 부담이 되는 또 그래서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과감하게 규제 개선을 해야 될 거고요. 음. 예, 그리고 또 수도권, 예를 들면 북부권이나 또 특히 동남권의 그 자연보전권역 네. 이런 지역은 필요한 기반시설조차도 제대로 우선순위에 밀려서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네. 시민들, 당연히 지역 주민들이나 또 기업 활동에 상당히 애로와 부담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은 해소해 줘야죠. 예, 역차별 문제가 이제 많이 거론되는 게 국민입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송 의원님께서 사실은 정계에 입문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25년간 국토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과 제도적 시스템이 막혀서 거기에서 한계나 답답함을 느낀 적이 많았다. 예. 정말 사실 25년 동안 수많은 국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고 또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다 보면 정말 지금 아마 이렇게 추상적으로는 말씀해 주시지만 분명히 굉장히 구체적인 여러 가지 우리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국토에 대한 계획과 개발 안에 대한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마 송 의원님이 의원 임기를 마치시기 전까지는 저희가 가시적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또한 가져봅니다. 예. 예. 또한 우리 송 의원님께서는 이제 이천이라는 어떤 지역구를 기반으로 지금 의원이 되셨는데요. 예. 그러면 어떤 또 내 지역에 대한 나름의 또 애정? 또 예. 그 애정을 담은 또 우리 어떤 지역구에 대한 계획 또한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살짝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 부분도? 예. 네. 이천 지역은 뭐 대한민국에서 참 보기 드물 정도로 도시와 농촌이 잘 조화되고 교통 여건이 좋아서 이게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수도권에 아주 가장 강한 규제가 이렇게 얽혀 있으면서 제대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억제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돈 안 들이고도 국가의 어떤 경제 발전, 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억제되는 형국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천에 그런 어떤 규제를 좀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 해서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이제 그쪽에 필요한 시설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천이 대한민국이 어쩌면 교통의 결절점입니다. 고속도로로 말하면 남북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부고속도로, 동서축이라고 하는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고, 네네. 특히 그 철도망이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에 또 새로운 그 국가 교통 이제 새로운 수단으로 많이 또 지금 보강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도 그중에 지금 이제 고속철도를 지어달라라는 이제 어떤 주민들의 민원 또는 뭐 예.
그런 희망을 많이 예. 신문지장에서 접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국가 간선 철도망 계획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송도에서 우리 강릉까지 연결되는 동서 간선망 그리고 인천 송도에서 예, 강릉까지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멋진데요. 이제 평택항에서 이제 중부 내륙 이제 화물을 또 할 수 있는 네. 그런 또 평택 이천에 있는 부발이라는 동네 연결되는 평택 부발선 네. 예, 그런 계획 그리고 중부 내륙 철도 그래서 이제 문경선으로 네.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문경까지 계획이 돼 있지만 그거를 더 장차적으로는 남해까지도 연결하는 이런 어떤 동서남북의 아마 철도의 또 네. 결절점이 또 이천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네. 또 해야 되고요. 뭐 또 대학 또 교육시설 보강 또 종합 우리 병원 네. 유치 이런 것들이 또 지역의 현안이고 저 최대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을 이뤄내도록 한번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번에 그런 나름 이제 지역 경제 또는 지역에 대한 수건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공약을 또한 가지고 또 지역 의원으로서의 당선이 되셨으니 아마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분명한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도 필요하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은 단순한 지역구만의 대표가 아니라는 정말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대의를 따라야 하는 또한 대의를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해 주셔야 되는 그런 어찌 보면 다소 양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 지혜를 다 갖고 계신데요. 그래도 지금 제가 뵙는 우리 송 의원님은 25년 동안 말 그대로 국토의 지역 발전만이 아닌 국토의 균형적인 우리나라 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볼 수 있는 그런 25년간의 해안을 저는 우리 송 의원님이 충분히 발휘를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번에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또한 많은 역점을 두고 계신 게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또는 어떤 글로벌한 세계 트렌드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과도한 규제들이 많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여러 신문지상이나 또 선거 공약 등으로 이렇게 나타내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보건 의료 산업의 규제의 완화 또는 개혁, 개선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그 어떤 그 환경 변화에 부응해서 네. 우리 법률 각종 제도들이 네. 정말 제대로 그 탄력적으로 개선이 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적극 육성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와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하면 신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각 부문에서 중요한데 네. 특히 저는 보건의료 분야가 네.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여건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그래서 의료 분야, 또 의료 기술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그래도 우수한 인력과 또 우리 좁은 땅덩이에 많은 인구들이 이렇게 모여 살면서 네. 여러 가지 임상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그 여건도 괜찮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이제 규제 과감한 네. 규제 개선을 통해서 산업 육성하고 신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그런 어떤 측면에서 많은 제도 개선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정말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국회의원 선거 기간 때는 막 잘하겠다고 악수도 하고 허리도 숙이지만 막상 되고 나면 좋은 데 다니고 거물급들이랑 같이 밥 먹고 그렇게 지내는 거 아닌가? 가끔 보니까 상임위나 본회의나 이런 데서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던데 이렇게 소위 오해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가끔 저희가 국민으로서 보거든요. 근데 직접 국회의원이 되고 나시니까 되기 전에 아마 이럴 것이다 라는 생활과 어느 정도 비슷하신가요? 아니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나요? 참 궁금합니다. 예.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국민들 네. 시선 하나하나가 옛날보다도 더 이제는 그동안에 제가 겪었던 분들보다도 더 많은 분들을 보다 다양한 이제 장소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더욱 조심스럽고 또 나름대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그 고향 네. 지역구 그리고 또 여기 국회 구석구석에서
항상 언론에 노출이 되고 또 이제 언론에 비춰진 저를 보고 국민들도 알아보고 네. 여러 가지 것들을 관심을 표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고 또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찾아오는 합니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아, 또 그럼요. 찾아가야 할 곳도 많으시고. 그럼요. 식사는 제대로 하시나요? 사실은 이런 행사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네네.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제때 식사를 못 하거나 간단히 김밥이나 네. 이렇게 해결하고 어디에 한적하게 한가하게 한 군데 있기보다는 네. 또 여기서 빨리 또 요거를 소화하고 다음 또 행사에 가서 정책 고객들을 한 분이라도 더 만나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 어떤 좀 일정이 많이 쫓긴다는 게 더 많이 과거보다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을 만난다는 게 네. 참 나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과 일대일로 특히나 그 사람들과 편안하게 만나서 뭐 데이트하듯이 차 마시는 게 아니라 무언가 그 사람의 이야기, 그것이 불만이든 뭐 바라는 점이든 그런 거를 계속 듣고 또 그 사람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거. 이거 참 저는 정말 국회의원 아무나 하는 거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본인의 이 생활에 대해 만족도를 한번 평가하신다면 예. 어느 정도 될까요? 점수를 하신다면? 예, 뭐 저는 나름대로 그런 어떤 낯선 상황들, 낯선 고민들 이런 거를 또 듣고 해결하는 거에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네. 어제도 제가 우리 주말에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저 답답한 분들이 많이 또 면담 신청을 해서 만났습니다. 우리 네네. 청년들도 만났고 네. 또 이렇게 어떤 개발 사업의 그 보상이 불만이어서 그 답답해서 찾아오신 우리 연세 드신 지역 선배님도 뵙고 네. 특히 학교에 요즘 뭐 급식 문제 갖고 이런 갈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찾아오셔서 또 듣고 제가 딱 답을 명쾌하게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네. 그분들의 어떤 고민을 끝까지 들어주고 또 나름대로 어떻게 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네. 어떤 대안이라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 또 제가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성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루어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보람이 있어 보이고요. 네. 예, 저 나름대로 굉장히 답 없는 문제를 풀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말 작은 답이라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각오가 좀 저한테 있고 또 그런 게 또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질문이나 현안들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게 문제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일깨워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평소에도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의 좋은 해법을 함께 마주 앉아서 해보는 것. 사실은 이제 그런 기대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그렇습니다.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굉장히 어깨가 막중하고 무거우시겠어요. 초선 의원으로서 더더군다나 예. 국회 일정도 익히셔야 될 거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25년간의 쌓인 내공으로 예. 아마도 앞으로의 의정활동 4년 동안 충실하게 정말 멋지게 잘 해내실 것이라 저는 믿겠습니다. 예, 각오가 돼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저희 진영의 파파라치 코너인데요. 이 파파라치 코너는 오늘 저희 출연해주신 진영의 파워피플의 파워피플께서 내 마음에 담고 있는 한 가지 사진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그 사진에 얽힌 여러 가지 훈훈한 스토리를 함께 나누어 보는 코너입니다. 예.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파파라치 사진으로 제공해 주신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 까까머리 두 소년이 다소 여럿해 보이는 책상 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정말 설명이 꼭 필요한데요. 예.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예, 이 사진은 제가 시골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골의 면급의 종합고등학교 보통과 한 반, 상과 한 반 있는 학교에 보통과를 제가 다닐 때 네네. 서울로 전화가 오기 전에 시골에서 공부하던 모습입니다. 예, 제가 이제 학교 마치고 보통과와 상과 진짜 예전 얘기네요. 예, 저를 보통과로 이제 60명 중에 한 명으로 또 입학을 했었는데요. 네네. 시골에 이제 어머님 모시고 농사 짓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그 낮에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이제 일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일 마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이제 그 동네 마을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이제 그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뭐 그 마을회관이라는 데가 이렇게 또 학생들을 위한 맞춤식의 그런 시설이 공부 시설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그래서 마을회관에 놓여 있는 그 의자를 좀 접어서 네. 그걸 포개서 이렇게 책상으로 활용해서 거기서 이제 수학 문제도 풀고 영어 또 문제도 하면서 또 후배들이 묻는 건 또 가르쳐 주면서 예, 이 그런- 사진을 잘 예. 보면 예. 언뜻 봤을 때 책상으로 봤었던 게 책상이 아니라 의자 두 개 사이에 예, 의자를 하나 그냥 접어서 판을 올려놓은 거죠. 올려놓은 거네요. 아, 저 위에 올려져 있는 것도 의자인가요? 예, 예. 아, 그러면 야, 참 저것도 대단한 아이디어. 어찌 보면은 결핍이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의자가 있고 그 의자 두 개에다가 다른 새로운 의자를 올려놔서 마치 책상처럼 쓰셨던 거군요. 아, 근데 진짜 저 까까머리, 저 때 저 풋풋하고 정말 어찌 보면 참 열악한 상황에서의 예. 저 말 그대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진짜 예. 지금의 우리 송 의원님이 원하시는 말을 얻으신 그 사진이라고 보니까 참 저 사진이 말 그대로 왜 이 사진을 꼭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지에 대한 그 송 의원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네. 환경은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하면은 다 또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저 사진이 한 중학생 정도의 모습으로 보이니까요. 한 70년대 중후반 정도 보이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예, 때군요. 예, 예. 그러면 그때가 80년. 한 80년대 예. 80년대 초반인데 지금 2016년이란 말이죠. 불과 한 35년, 6년 정도의 이 시간적 차이가 지금 아마 저 사진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니 35년 전에 저 정도였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정말 우리나라의 변화라는 것도 예, 맞습니다. 저 사진을 보니까 현기증이 날 정도로 많이 급히 정말 쉼없이 뛰어온 예. 우리 송 의원님의 인생의 오버랩과 대한민국 역사에 함께 오버랩 되는 정말 참 맞습니다. 귀한 사진이네요. 그 짧은 기간에 진짜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었죠. 예. 그렇군요. 예. 의원님 조금 전까지도 굉장히 정말 때로는 식사할 시간도 없이 김밥으로 때우시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더더군다나 사람들을 대하는 일 만만치 않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나만의 힐링법, 나만의 마음 다스리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 방법이 뭔가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매일 네. 매일 하루 3가지를 꼭 실천을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하루 3가지요? 예. 그게 네. 이제 일기 쓰기, 예, 그리고 운동하기. 네. 저는 이제 어릴 때 평행봉을 좀 했었는데, 예, 네, 그리고 그러셨군요. 이제 뭐 독서를 하는 거를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일정 시간은 꼭 할애를 해서 하는 거를 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어려운 시기, 힘들고 답답할 때 그걸 극복한 그 경험이 있는데요. 예, 일기 쓰기, 예. 그다음에 운동하기, 그리고 책 읽기. 독서하기. 예. 네, 근데 이제 요즘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일기 쓰기는 정말 이제 제가 정치 입문하면서 못한 것 같아요. 대신 네. 이제 명상 기회가 된다면 일기 쓰는 과정이 하나의 명상 과정이고요. 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겠죠. 또 이렇게 나름대로 맑게 네. 뭔가 새로운 계획을 사실 생각해보는. 그래서 그만큼 시간 투자는 못하지만 네. 예, 나름대로 요즘도 이제 기회가 되면은 또 저는 또 크리스찬이니까 또 교회 가서 네. 또 기도하면서 기도 많이 또한 또- 사실은 명상 그럼요, 시간과 그럼요. 다 있겠지요.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산을 좀 가서 네. 산행을 하면서 이렇게 또 나름대로 또 새로 심신의 전환을 네. 또 도모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산 이런 것도 결국은 명상과 운동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능합니다. 융합된 예, 그런 맞습니다. 또 좋은 취미이시군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송 의원님이 정치에 입문하시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약 4개월 정도를 정말 숨가쁘게 뛰어오셨는데요. 하지만 그런 송 의원님을 또 지탱해 주신 그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 그리고 또 지금 현재에서의 명상이라는 네. 것이 또 우리 송 의원님을 아마도 흔들림 없는 또 정치인으로서 붙잡아주는 네.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송 의원님 모시고 정말 귀한 시간을 저에게 내주셨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대화를 하셨는데요. 저에게는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송 의원님은 오늘 어떤 소감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저 자신이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정신없는 하루하루 보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법률 방송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진영의 진행자님과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를 또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저희 법률 방송과 또 우리 의원님 두 분 모두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국회의원 배지를 받으면서 당선 소감으로 적은 바가 있습니다.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우리 고향 이천시를 통일한국의 중심도시,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응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갈등하기보다는 서로 상생의 대안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제도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